끝모를 추락을 이어가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가 하면 혼외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이 전통적인 공식이 깨지는 중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부, TV조선 경제부 이유경 기자도 함께 할 텐데요. 자, 이유경 기자, 혼외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지난해 법적 혼인관계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가 네. 1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에 달했습니다. 네. 이게 한 0.1%, 1%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2016년부터는 9년 연속 최고치를 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000명을 넘어섰고요. 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한 3,000명 늘면서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2013년에 엄마의 단독 출생 신고가 허용되면서 걸림돌이 하나 없어졌고 또 경제적으로도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고소득, 고학력 여성이 늘어난 게 한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네.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명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후 출산이라는 공식도 조금씩 깨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가 그리고 경제가 지탱하려면 네. 출생률이 출생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안 그러면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혼외자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그럼 됩니까? 혼외자 외에는 혼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내자를 주장하는 분들을 저는 혼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혼외 출산율 뭐 이렇게 하면 뭐 그게 아닌 거는 혼내 출산율입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을 자꾸 혼내니까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지우고 네.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출생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출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국가의 경제나 미래가 굉장히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혼외자를 우리가 혼내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혼외자를 혼내자는 게 아니에요. 용어를 정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과거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그 비하하는 용어를 썼지만 네.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이렇게 엄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아졌죠. 네. 네. 지금 유럽은요. 이렇게 근데 용어가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서 쓰겠습니다. 혼외자 비율이 40%나 돼. 혼날 수 있습니다. 40%나 돼요. 근데 그런 아이 비중이 프랑스는 얼마나 되냐면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비중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인식 자체도 뭐 좀 재고돼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적절한 용어도 뭐 정부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생 자녀라고 하자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혼외자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겠죠? 혼내. 자, 이제 특히나 이런 혼외자 출산이 사실 연예인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요즘 좀 볼 수 있습니다. 정우성 씨, 문가비 씨 사이에서 혼외자가 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홍상수 그리고 김민희 커플도 혼외자 출산으로 또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었죠. 당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죠. 임신과 출산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졌구나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또 배우 이시영 씨, 방송인 사유리 씨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사유리 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생리가 좀 있다가 끝난다. 그때 진짜 눈 앞에서 깜깜해졌어요. 그래도 아기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자은행에서 전화하고 아기를 혼자서 키워서 싱글마마 하겠다고. 그렇죠. 사유리 씨 생각이 나는군요. 정자은행에서 정자 기증 받아서 혼자 지금 애를 또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자발적 비혼모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씨도 남편 동의 없이 얼려놨던 그 배아를 또 이식받아서 이제 또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저런 모습들이 이유경 기자 일반인들에게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사회적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이렇게 전환을 했거든요. 네. 출산 문화에서도 꾸준히 이런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통계청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에 한 37% 정도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한 2008년에 20% 정도 수준이었던 데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통계청 과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변화되는 하나의 주요한 통계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혼외 출산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5.8%니까 100명 중에 한 6명의 신생아들은 혼외 결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지금 아까도 김상희 평론가께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뭐 용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해결될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혼외자의 경우에는 내가 법적으로 내가 낳은 이제 친생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추정이 되긴 해요. 엄마가 이제 낳았으면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추정이 되는데 아빠의 관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뭐 인지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그런데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혼외자의 비중이 커진다. 우리의 가정의 어떤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죠. 출생아 수 5분기 연속 증가했다. 9년 만에 반등했고 5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는 에코붐 엄마 아빠가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코붐 세대라는 게 새로 등장한 용어인데요. 1991년에서 1996년에 태어난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때가 이제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생아들이. 그래서 그 신생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할 때가 되고 또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입니다. 맞습니까, 유경 기자? 네, 그 2차 에코붐 세대 나이를 보면요, 네. 30대 초중반입니다. 한참 결혼을 할 결혼 정년기인데요. 네. 또 마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마침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 30대 초반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70.4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증가폭도 가장 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매년 7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요. 네. 출생아 수가 한 2년에서 3년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